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사과. 실제로 내가 보시면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우스 코리아가 1등이잖아요. 1등이에요. 예. 저 지난주 튀르키예 갔을 때 식당에 가면 사과가 쌓여 있어요. 그냥 밤 나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과는 먹을 거 없을 때 하나하나 얼른 주세요. 가족이 수박을 아끼면 양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바나나도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과일 웬만큼 사는 대부분이 전 중산층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과일 대부분이. 딸기도 그렇고 이 수박 최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수박? 수박이 4만 원대예요. 그러면 양수박을 아끼면 양복이 한 벌 생길 정도네요. 야, 심각하네. 정말. 자, 고단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6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지금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스케줄을 좀 오후로 미루고, 잠시 쉬고 있다가, 사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화가 나서, 시작을 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제 성격 탓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냥 요즘 사실은 뭐 볼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재채기를 잠시 그냥 지금 심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데도 봐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진보 채널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 진보 채널 쪽에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속된 말로 그 뭐죠? 문선대죠, 문선대. 예. 예전에 우리 데모할 때 앞에서 막 춤추고 뭐 하고 애들 막 흥분시키고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구라 잘 털고, 팩트를 이야기하면 군중은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흥분시켜야 되고 자극적이어야 되고 혼동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라가 좀 난무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은 데미지가 커요. 잠깐의 실수가. 저도 지금 뭐 그 데미지를 입고 지금 상처 회복 중이긴 하지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회복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부동산 이야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김어준 씨 목소리를 잠깐 담았어요. 수박 한 통에 4만 원이라고. 왜 겨울에 수박을 찾는 거예요? 수박 한 통에 4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근본은 겨울에 수박을 찾는 거예요. 그죠? 여름에 수박값 싸요. 작년에 수박값 날씨가 이렇든 저렇든 했다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40년 전에 수박값하고 지금 수박값하고 차이 없어요. 40년 전에도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건 10,000원씩 했습니다. 10,000원, 20,000원씩 했는데, 요즘 농사들을 하도 잘 짓기 때문에 노지에서 나오는 수박들 자연 재배하는 거는 가격 차이가 없어요. 포도값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금액상이고, 물가로 봤을 때는 지금이 더 쌉니다, 과일이. 사과도 지금 뭐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과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급 사과, 재사용 A급 사과 기준인 거고, 그리고 A급 사과 위주로 그 농사가 좀 단일화됐죠. 고급 사과 뭐 이런 걸로. 그것이 돈이 되니까 농민들이 이제 그것만 재배를 했고, 그런 사과들의 특징이 뭐냐면 냉해나 이런 기후 변화에 약하죠. 그러니까
마치 바나나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긴 것처럼 그 특정 상품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 과도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폭망한 거죠. 농민들도 팔 게 없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를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지역별로 국가별로 사과값을 비교를 했는데 사과 품질이 다르죠. 네, 확실히 우리나라 사과가 좋습니다. 네, 좋은데 그 좋은 사과가 갑자기 재배가 작년에 많이 안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품종이 단일화예요. 네, 너무 상품성 위주의 사과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예전의 기억에 우리 아오리 사과라고 하는 풋사과, 파란색의 사과라든지 뭐 다양한 사과들이 시장에 유통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뭐 부사라고 하는 거, 그 뭐 정확한 품종은 제가 모르겠는데, 와 사과가 이렇게 컸나? 어렸을 때 저는 그런 큰 사과 못 봤어요. 예, 과도하게 큰 사과들.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사과 하나가 어떻게 10,000원이 가냐? 제가 봤을 때 사과 상태로 봤을 때 10,000원 가야 돼요. 그나마 우리나라 농민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추는 거지. 힘들고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정치적으로나 군중들이 움직이고 이 사회를 뭔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같이 이렇게 방송하거나 재미없는 이야기 했을 때 안 듣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선전선동을 잘 해야 되는. 지금 진보 진영의 채널들은 선전선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또 이 녹음을 하는 거냐면, 부동산 부분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에요. 예,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전선동에 몰려갈 사람들은 가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론 이야기는 지금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피스텔 소유주 60%가 50대 이상이래요. 그렇죠. 거주자 69%는 2030. 즉 오피스텔이 젊은 청년들이 살기 그냥 가장 편해요. 네, 자기네들끼리 깔끔하고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임대주택이 그 다세대 다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박원순 시장 때 했었던 뭐 땅콩 주택 같은 거, 예, 이런 거 힘들어집니다. 땅콩 주택이 아니라 뭐 완두콩 주택? 예, 완두콩 주택이 아니라 그 뭐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주택 비슷하게, 예, 예, 요즘 애들한테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 오피스텔 거주자의 69%는 20, 30대 이런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왜 뛰어나냐? 오피스텔이 지어진 데가 뭐예요? 젊은 애들이 놀기 좋은, 예, 교통 좋고 놀기 좋고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도시형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법령이 지금 요번에 지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허용하겠다. 발코니를 허용하면, 그죠? 전용 면적에서 이 발코니는 우리 용적률에서 빠지기 때문에, 예? 앞에 한 평 정도, 2평 정도? 2평 정도. 예, 일반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평에서 2평 정도 더 생기겠네요, 면적이. 가뜩이나 작은 면적에서 그런 공간을 용적률에서 뺄 수 있으니까, 사실은 또 거기다 또 발코니 확장까지 가면 이게 지금 더 크게 진다는 얘기인 건데, 예?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어찌 됐든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오피스텔 새로 짓는 것에 발코니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뭐 1가구 2주택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지은 집들은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왜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뭐 태용이나 롯데나 뭐 이런 얘네들이 졌었던 오피스텔들을 어떻게 됐든 분양할 수 있게끔 좋은 조건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1가구 2주택도 해제를 시켜주고, 아직 완공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된, 공사가 안 들어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발코니까지 만들어서 편법으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거죠,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분양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거나 이미 분양하고 있거나 최근에 분양한 오피스텔은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지금 새로 신상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분양가가 또 안 싸. 제가 얘기했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분양된 오피스텔들은 입지라든지 입지 대비 분양가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오피스텔에서 유일하게 가성비가 좀 있는 오피스텔은 뭐냐면 15년, 20년 전에 졌던 오피스텔들이에요. 얘네들이 사실은 가격 대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 대비 오른 것도 없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수익률도 괜찮고 다만 이제 15년, 20년 됐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한 3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그 자체 관리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슬럼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적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건 볼 것도 없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집을 내가 어떻게 장만해야 될지 애매모호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1가구 2주택 해서 내가 꼭 서울에 청약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환상을 믿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나 뭐 청약통장이나 그러니까 청약통장도 점점 가면 갈수록 매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집이 남아돌고 분양시장이 안 좋고 청약 대봤자 로또라고 크게 할 만한 것도 없고 되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집이 없다. 그런데 거주의 안정을 꾀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래저래 하여튼 복잡하다 라고 하면 저는 예, 지금 현재 분양한 지 10년 이상 되고 또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죠. 2000년도 초반에서 2010년도 전에 분양됐었던 오피스텔들이 그 지역마다 그 광역시나 서울이나 그 오피스텔이 지어졌을 때 입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는 오피스텔들은 입지가 밀려요. 입지가. 우리가 원래 세종시도 그렇고 처음에 도시가 형성돼서 그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부터 오피스텔 저 나가죠. 그러면 도시가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그 변화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은 오피스텔들은 경쟁력이 없고 오히려 더 뒤로 가든지 더 뒤로 가든지 아니면 신규 오피스텔을 봐야 되는데 신규 오피스텔은 아직은 지금 이제 법을 이렇게 지금 바꾸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위험하다. 좀 명확하게 좀 찾기가 어렵다.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동산 유통 혁명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오피스텔을 우리가 살 사람이 300명이 있어. 한번 던져줘봐. 가져와봐. 마음에 들면 우리가 살게. 그러면 뭐 롯데니 신세계니 태영이니 뭐 얘네들이 지금 막 그 사업장 중에서 안 되고 있고 뭐 땅값이 어떻고 저쩌고 뭐 새맑은 거니 가지고 온다고요. 네? 이렇게 갑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10년 만에 다시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예. 내가 갑질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중에서 지금 10년 정도 된 오피스텔 중에 임대도 뭐 주변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꿀차례 나가고 분양가 대비 오르지 않은 오피스텔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자녀 앞으로 아니면 본인 앞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뭐 비싸서 내가 양도세를 막 수억을 내야 될 것 같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 뭐 이러면 그냥 자녀 앞으로 사주시면 돼요. 자녀 앞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은 1가구 2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생애 최초 주택을 오피스텔로 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생애 최초의 주택을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사기 힘들다면 그냥 오피스텔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너무 그 작은 평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를 생애 최초로 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 30대가
돈이 있어서 뭐 큰 집을 살 수도 없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입장이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 같이 함께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30대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산다라는 것은 나중에 분양받을 때 내가 청약 순위에서 밀리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저는 자녀가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빚을 얹어서 그럼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갚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증여할 수 있는 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 빚을 좀 얻어서 그렇게 같이 얹어가지고 주면 저기 뭐야 저는 굉장히 권하는 사항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딸아이들한테는 딸애들은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되게 잘 갚아요. 딸애들은 아들 녀석들은 좀 고민해야 돼. 이게 지금 빚을 얹어서 안 주면 바로 담보 잡아서 돈 빼요. 지 여자친구 만난다고 차 뽑으니까 빚을 얹어서 줘야 돼요. 아들들은 돈을 못 빼게. 또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돈 다 쓰니까. 딸아이들은 빚을 져서 주면 여자들 특성이 악착같이 달달이 갚아요. 갚아서 애들이 근검해져요. 자기게 생겼으니까 목표 부여가 되고 빚을 갚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지금 일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해제 뭐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지금 몇몇 건설업체들이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였겠어요? 아니죠. 공무원들 찾아가서 제안하고 얘기하고 떠드는 것들은 다 물론 뭐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 국민이지만 그 건설 회사 관계자들이죠. 모처럼 책 주문 나와서 책 주문 배달하고 짧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저기 한 내용은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저하고 아마 알고리즘상 비슷하게 많이 겹쳐서 진보 진영 쪽의 채널을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시는데 항상 거르고 우리가 나이가 있으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거는 지금 김어준 씨가 말한 대로 수박값이 4만 원이다. 야, 씨발 우리 국가에 큰일 났다.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그걸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거는 중이들, 우리 중이병에 있는 아니면 조금 순진한 분들, 이런 분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왜 겨울에 수박을 먹어? 여름에 수박을 먹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나 사고 싶다, 막 언론이나 주변 이런 걸 보고 하는데 남들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이면 돼. 남들이 안 움직일 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서 비싸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고 폭락할 때는 내가 산 건 왜 떨어져? 그렇죠? 왜 겨울에 수박을 먹으려고 하냐고. 지금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려고 하고 아직 안 났죠. 그죠? 분양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변화 시점이 뭐예요 지금.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현재 시점이 이제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데 막연히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얘기하지만 벌써 기계화됐고 컴퓨터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장애인들, 노인들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데미지가 일본하고는 다르죠. 아까 지금 앞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3차 산업에서 그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우리 한국 전쟁 때 일제 시대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부터 오던 전통적인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노인네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제조업에 몸빵을 해줘야 될 젊은 애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고령화 되면서. 근데 우리는 제조업에서 지금 IT업으로 이미 넘어와 버렸잖아. 이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농업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주고 물가가 올라주면 다들 이제
시골 별 볼 일 없다고 땅 팔고 집 팔고 진짜 지금 서울 갔는데 동창회 가본 봤더니 뭐 이 새끼 사과밭 하더니 요번에 몇 억을 벌었니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핵 눈알이 돌아가죠.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박은 겨울에 수박값 비싸다고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남의 아파트 값들 비싸다고 막 오른다고 지랄하고 막 그걸 가지고 아니 안 쳐다보면 돼. 무시 하든지 말든 무시. 벌써 10억이 넘어가면 그건 사치예요, 사치. 왜? 세금 여러분들 세금 얻어 봐줘봐요. 저처럼 38기동대에서 전화 받아봐요. 씨발 욕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개새끼 죽이고 싶은 새끼들 얼굴들이 막 떠오르지. 내 눈에 안 보여야 될 텐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38기동대에 전화 받아보세요. 세무조사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 대한민국이 국가에 세금 내고 사는 게 착하게 아니요. 그 무식한 놈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내라는 세금 안 내고 뭐 어떻게 했냐? 참. 아이고.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가볍게 하고 저는 지금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